여러분, 혹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나 쓰이던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이게 지금은 전 세계 정부랑 거대 은행들의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대체 이게 뭐길래 다들 이렇게 난리일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란 뜻인데요. 비트코인처럼 막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달러처럼 가치가 딱 고정돼 있어요. 말하자면 디지털 세상의 현금 같은 거죠. 덕분에 복잡한 암호화폐 세계랑 우리가 익숙한 현실 금융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다른 디지털 화폐랑 뭐가 다르냐?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주인이 없죠. 탈중앙화되어 있고 가격 변동성도 엄청나고요. 반면에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거라 안정적이죠. 근데 스테이블코인은 이 둘 사이에 아주 절묘하게 끼어 있어요. 민간 기업이 만드는데 목표는 정보화폐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갖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 아닌가요? 바로 이 특징 때문에 지금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떴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달러 패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미국과 유럽은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지갑 사정이랑 앞으로 돈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틈새에서 주류로. 도대체 왜 지금 모두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게 됐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더 이상 소수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만 쓰이던 도구가 이제는 월스트리트와 각국 중앙은행의 회의실 테이블 위로 올라온 거죠. 이 성장을 숫자로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19년에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였던 시장이 2025년에는 무려 2,300억 달러 이상이 됐어요. 이게 얼마냐면 거의 300조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불과 5, 6년 만에 시장이 40배 넘게 커진 거예요. 이러니 각국 정부나 은행들이 가만히 지켜만 볼 수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물론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22년에 있었던 테라루나 사태. 순식간에 수십조 원이 사라졌죠. 또 그 다음 해에는 두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었던 USDC가 잠시 달러와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 사태도 있었고요. 이런 큰 위기들을 겪으면서 이거 그냥 내버려둬선 안 되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 같은 본격적인 규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날의 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위협이 될까요?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기회일 수도 또 반대로 심각한 위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스타브루트의 CEO 에네코 크뉴르의 말인데요. 미국에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을 강화한다. 아주 직설적이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그 가치를 보증하기 위한 실제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굳건히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펙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브라이언 루딕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널리 쓰이면 달러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 이건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체에 대한 경고인데요. 결국 이런 새로운 돈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이상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게 될 거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통화 권력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거시적인 논쟁 말고 아예 다른 관점에서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의 경고인데요. 가장 큰 위험은 사람들이 이게 안전하다고 믿고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건 달러 패권 같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돈이 사라질 수 있다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국 민간 회사가 이걸 제대로 운영 못하면 모든 피해는 사용자들이 뒤집어 쓰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셈법을 한번 들여다보죠.
특히 재밌는 건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전략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미국은 달러 패권 증진이 목표예요. 민간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도록 팍팍 밀어주면서 디지털 세상에서도 달러가 짱먹게 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유럽은 통화 주권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외부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금융 시스템을 흔드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주 깐깐하고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방어벽을 치고 있어요. 한쪽은 공격, 한쪽은 수비. 정말 접근법이 180도 다르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런 거대한 변화들이 그래서 우리 지갑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을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 좋은 점부터 살펴보면요.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해외 송금이죠. 지금은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거의 실시간으로 그것도 아주 적은 비용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자국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내 자산을 지키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보내면 끝이라는 거예요. 실수로 다른 주소로 보내거나 사기를 당해도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또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직 법이나 제도가 계속 바뀌는 중이라서 어느 날 갑자기 규제가 생겨서 내 자산이 묶이거나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경고인데요. 수수료가 싸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 또 사고 팔 때 생기는 가격 차이 같은 숨겨진 비용이 덕지덕지 붙을 수 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어쩔 땐 그냥 은행 쓰는 것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돈의 미래. 사실 이제 이 논쟁은 단순히 암호화폐가 좋냐 나쁘냐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건 돈의 본질, 그리고 미래 금융 시스템의 모습 자체에 대한 질문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나 쓰던 게 이제는 JP모건이나 비자, 페이팔 같은 거대 기업들이 직접 뛰어들어서 기업 자금 관리나 결제 시스템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해외 송금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미국의 외교 정책 도구로까지 쓰이고 있죠. 이젠 좋든 싫든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한가운데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우리 돈이 디지털화 될까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정해진 미래나 다름없어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 디지털 머니를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인가? 민간 기업일까요? 아니면 각국의 중앙은행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돈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